펴셨나요? 끝에 보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무효로 한다. 그래서 민법은 우리 처음에 지난주에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서 법률행위 배운다고 그랬죠? 근데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유효인 법률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되는데 유효하게 되면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므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안 생기거든. 근데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 법률행위 중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무효인 법률행위를 배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117페이지로 가보셔. 117페이지 빨리 펴신다. 자, 법률행위는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법정 상태가 처음부터 성립과 동시에 처음부터 확정유효인 경우도 있고 또 확정유효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불확정유효도 있어. 그럼 불확정유효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확정무효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들 책은 한 장 넘겨보셔. 119페이지 펴보셔. 119페이지 빨리 펴. 봤더니 오른쪽에 한번 읽어본다. 4번에 다시 확정무효와 유동무효.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무효는 이렇게 돼 있다.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 확정무효와 여러분들 유동무효를 불확정무효라고도 그래. 유동무효를 뭐라고 한다? 불확정무효. 오른쪽에 불확정무효 이렇게 있지. 그리고 그럼 확정무효와 비교해야 될 개념이 확정무효와 비교해야 될 개념이 확정유효 이렇게. 그럼 법률행위 속에는 3요소가 있었죠. 당사자, 또 목적, 또 의사표시. 여기서 잘못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다시 24페이지로 가보셔. 덮지 마시고 24. 그럼 103조 한번 읽어보십시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준비되셨죠? 다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시작.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자, 30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30페이지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오죠. 다 같이 당사자의 궁박경솔 시작.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그럼 거기다 무효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밑줄을 그으셔봐. 무효로 한다. 거기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로 한다. 그러면 그 무효는 이제 배울 무효는 여기 불확정무효겠어, 확정무효겠어. 우리가 배울 길은 확정무효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무효였을 때 그 해석은 이제 그렇게 돼 있어. 확정무효였을 때 생기는 법률 문제를 밑에다 쭉 써놨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확정무효였을 때 생기는 효력을 저 뒤에서 정리해버리면 된다고. 정리해버리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에 몇 페이지 가냐면 117페이지로 가신다. 그럼 117페이지 갔더니 제2절에 법률행위의 무효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의 무효 이렇게 나왔다면 이 무효는 생각을 하셔. 불확정무효겠어? 확정무효겠어? 확정무효의 효력을 밑에다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다가 법률행위의 무효 오른쪽에다 메모하셔. 법률행위의 무효 이렇게 내놓고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어떤 효력을 인정하고 있느냐면 첫째 몇 개만 메모해. 법률행위 중에 토지와 건물 매매를 일체로 했다고. 토지와 건물 매매를 일체로 했는데 토지도 매매했고 건물도 매매했어. 근데 토지 매매는 무효이지만 건물 매매가 유효인 경우 자 지금
갑이 소유하는 토지도 있고 거기에 건물도 있어. X 토지, Y 건물도 있는데 이걸 을에게 건물도 매매했고 토지도 매매했다고 한꺼번에. 근데 토지 매매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서 허가를 안 받고 매매했고 건물을 허가받을 필요 없지. 그래서 토지 매매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는 무효이고 건물을 허가받을 필요 없거든. 건물 매매는 유효야 이렇게. 하나는 유효이고 하나는 무효.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겨. 이럴 때는 일부가 무효이면 모두 무효로 해버리자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라도 유효로 하자. 전부를 무효로 하자. 그래서 메모하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전부 무효.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 두 번째는 이게 137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민법에 137조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을 전부를 무효로 해버리자.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토지의 전용 이런 거 들어보셨냐? 토지가 대인데 지목이 대인데 임야인데 그것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무슨 대지로 만든다. 이거 형질 변경 토지의 전용 들어보셨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전환이라고 그래. 전환.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어요. 무효인 법률행위도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을과 가장 임대차에서 가장 임대차 거짓말로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갑이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짜고 거짓말로 임대한 것처럼 꾸몄어요. 임대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임대차 계약을 쓰고로 계약서를 쓰고는 사용을 하되 임차인 쓰기는 쓰는데 월세를 안 준다고. 그럼 남의 땅을 월세 안 주고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용대차라고 불러. 사용대차. 그래서 두 사람이 계약서에는 임대차라고 써놓고는 월세를 안 준단 말이야. 동생이 그냥 쓰라고 그래. 임대차는 무효, 사용대차는 유효. 다시 한다. 내가 우리 동생에게 임대차 계약을 써놓고는 차임 받고 사용하게 해. 그냥 사용하게 해. 그럼 그냥 사용하게 한다면 차임을 안 받았으니 임대차는 무효, 사용대차는 유효. 그래서 이건 무효지만 이것으로서 효력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불러.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에서 임대차는 무효지만 사용대차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이야 이게. 이해하셨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로서 바꿔서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무효행위의 전환. 다시 한번 전환.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보냐면 페이지 124쪽으로 가보자. 124쪽에 138조가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제목을 읽어보셔. 시작.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무효사유에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무효거든. 반사회적 이중매매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행위 또는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딱 나오면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사유만 앞에 서 있고 무효였을 때 효력은 뒤에서 다 같이 해결해 줘야 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다.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라도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오란 말이야 지금. 알아들었어 지금 가는 길이. 다시 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불간의 토지나 또는 을의 땅을 갑이 재건축 조합이야 이게.
재건축 조합이 비조합원의 땅을 다른 사람 같으면 5억에 샀다고 5억에. 근데 요놈이 절대 배 따라 절대 이 알박기 들어보셨어?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 조합은 이 땅을 꼭 구입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해야지. 근데 요 녀석이 절대 안 판다고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5억에 판다고 그러는데 요놈은 절대 안 판다고 그러면 의도가 돈 더 받으려고 안 파는 거예요? 땅 지키려고 안 파는 거예요? 심보가 그러잖아. 알잖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때려 죽일 수도 없지. 진짜 법이 없으면 정말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팍 놓아버릴 텐데 그냥 안 볼 때. 죽이고 싶지 정말. 웃기는 웃대. 저 자식이 웃는 표정의 의미를 알잖아. 저런 시베리아 내가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마 준다고 그래. 10억.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에 사? 5억. 근데 요 녀석이 갑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10억에 팔아먹잖아. 폭리를 취하잖아 지금. 그럼 폭리를 취하는 10억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불공정한 행위. 그럼 이제 문제 나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멍하고 있어야 돼. 그냥 오해야 돼. 지금 그거 배우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판례는 요 을이 강동구청 강동 요 재건축 사건인데 5억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10억에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을이 재건축 조합의 궁박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지? 이 무효야 이건.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5억이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10억 매매는 무엇이다? 무효. 그러나 5억 매매로서 유효가 될 수는 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제목이. 다시 시작. 그래 제목을 좀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얘기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술 드시면서. 야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 민법 선생이 이 얘기 하던데 그따구로 공부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138조를 담아놓으라고. 다 같이 시작. 제목 시작. 그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버버버버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너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김포에서 배웠다 해야지. 그렇게 배우고 인터넷에서 배웠다 하든가. 지금 말 게 알아들었지? 다시 해.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기술이다.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오라고 지금. 알아들었지?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관한 기술이다.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고민해야 돼. 그냥 오 해야 돼. 그래 의심하지 말고 오 오시라고. 이렇게 지금 그걸 배우는 거니까. 그럼 이제 제목 한번 읽어보고 조문 다시 읽는다. 무효인 조문 본문 무효인 법률행위가 시작.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뭐 요식행위가 뭐로 바뀌다 절대 보면 안 돼. 그런 것들은. 즉 뭔 얘기냐면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물어보는데 그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 밑에 보지도 말아. 그냥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로서 전환되기 위한 요건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무효는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고민해야 돼. 바로 그냥 넘어가야 돼. 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됐지? 세 번째 봐. 이게 138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인정한다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불러. 한번 읽어본다. 불완전한 행위의 효력을. 거기 저 125페이지에 2번 무효행위의 추인이 보여. 2번. 보였죠? 추인에다만 동그라미 쳐놓고 메모하셔. 정의. 추인. 지금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는데
추임만 동그라미 쳐놓고 자 받아 쓴다. 하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화한다는 의사표시. 그러면 이 불확정적 유효를 불확정적 유효,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불확정적 유효라고 이렇게. 그럼 요 행위를 추인 넣으면 자 불확정적 행위를 추인 넣으면 확정 유효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불확정 유효이고 이걸 확정 유효로 한다건데 확정 유효로 지금 갑이 을과 미성년자가 거래를 했어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미성년자가 추인한대. 응? 그럼 추인하려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되려거든 애초부터 이런 상태가 돼야 되겠지. 생각이 됐나? 여기까지 미쳤나? 즉 뭔 얘기냐면 다시 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아, 유효 일단. 아, 지난주에 배우지 않아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동의만 나오면 없어도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했잖아. 동의 없어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어도 했으니까 이건데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겠대 유효로. 그건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확정 유효로 하려거든. 애초에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미성년자였어 아니었어? 원래 확정 유효가 되려거든. 미성년이어야 돼 성년이어야 돼? 알아들었냐? 지금 여기서 미성년자가 확정 유효로 하려고 한대. 그러면 성년이어야 돼 미성년이어야 돼? 그 얘기야 지금 이제. 머릿속에 좀 담아두라고. 그래서 추인을 하려거든. 추인해서 이렇게 되려거든. 애초부터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착오에 의해서 법률행위 한 사람이 추인하려거든. 착오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 벗어나야 되겠어. 알아들었어? 그럼 알아들었다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또 마음 변하면 괜찮아. 그러면 여기도 이 얘기야. 확정무효를 추인하면 여기서 우리 이렇게 배웠지.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안 간다고 그랬어. 이렇게 가 못 가. 이게 구조민법이야. 못 가. 그러므로 확정무효를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는 없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럼 확정무효를 유효로 인정하려거든. 확정무효를 유효로 인정하는 무효사유여야 돼.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그렇지 이제 알아들었네. 이제 그 얘기야 지금. 따라서 확정무효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면 돼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 그래서 민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자,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작. 125페이지 다시 펴세요. 시작. 자,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이 얘기요. 확정무효를 나중에 추인해도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라고. 이제 아셨지? 안 된다고. 어째서 안 돼? 이 확정무효는 이걸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냥 왔다 갔다 하냐고. 법의 안정성 때문에 추인하면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읽어보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래서 확정무효를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음 없음? 없어 이렇게. 근데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가불간의 을의 토지를 갑이 5억에 샀어 아까.
을의 토지를 갑이 얼마에 샀다고? 5억. 근데 5억에 산 게 아니고 10억. 10억에 샀는데 10억짜리 매매가 무효야 지금. 그럼 10억짜리가 매매가 무효인데 요 매매를 나중에 추이 넣으면 여기서 추이 넣으면 10억짜리 매매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야. 자, 을의 토지를 갑이 10억에 샀는데 10억에 살 때는 어떤 상태에서 샀냐면 술 드시고 술 잡수고 사서 잔뜩 취해서. 그럼 술 잔뜩 먹고 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지. 무효야 지금. 나중에 술 깨고 나서 무효인 줄 알고 갑이 내가 너 땅에 10억을 샀는데 내 유효인 것으로 인정한다. 이게 여기서 인정한다. 이게 추이냐. 그럼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유효가 돼. 여기서부터 새로운 매매가 이루어져. 그래서 10억짜리 매매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런 뜻이야 지금. 알아들었어? 그럼 여기서 10억짜리 매매가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고 10억짜리 매매가 5억으로서 효력이 생겨. 5억으로서.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행위요? 다른 행위요? 이게 다른 행위가 된다 그 말이야. 10억짜리 매매가 5억짜리 매매로서 효력이 생기면 다른 행위가 되고 10억짜리 매매가 무효였지만 10억짜리 매매를 새롭게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게 무효행위 추인. 이해하셨어?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자, 통정허위 표시를 물어본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행위를 여기서 당사자가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돼.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돼. 그 얘기야.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때 새로운 매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니까 여기서 새로운 매매로서 유효냐 무효냐는 그때 따지라 그런 얘기야. 새로운 매매로서 유효가 되는 요건은 그때 따져야 돼. 다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가만 놓고 본다면 새로운 매매로서 일치됐지? 유효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무효는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요걸 자 이거 요걸 술 먹고 했어. 가불간의 법률행위가 이때 10월 20일 날 술 드시고 했다. 요때. 그럼 11월 20일 날 추인하려거든. 술 더 먹고 깨고 유효로 만들으니까 지금 유효로 만들으니까 유효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이 맑아야지. 그럼 맑아야 되는데 술 깨고 나서 추인하면 유효가 돼. 여기서는 새로운 행위가 돼.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가 된다는 것이므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 유효다. 비소급적 유효다. 그래서 비소급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돼. 비소급적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새로운 행위 밑줄 그으셔. 조문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에다 밑줄 그으시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에다 밑줄 그으시고 비소급적 유효 이렇게 쓰시라고. 비소급적 유효.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기술이다.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비소급적 유효가 된다. 맞아 틀려? 맞다니까. 비소급적 유효가 된다. 그 말이나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그 말이랑 같아. 다시 한번 비소급적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 알아들었죠? 자, 통정허위 표시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그러면 O 해야 돼. 비소급적 유효다. 그러면 맞아 틀려? 소급적 유효하면 틀렸다니까. 그냥 비소급적. 소급한다. 그 말은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뜻이야. 여기 봐. 두 사람이 통정허위 표시했어.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야 여기는. 그럼 여기서 추인 넣으면 여기서부터 새로운 행위가 돼.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가 돼. 통정허위 표시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추인한 때부터 추인은 그리고
그 외울 것도 없다. 이게 추위 이때였다가 추위 넣으면 요때부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 안 되지. 불확정 무효를 추인했다고 봐. 불확정 무효를 추이 넣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되겠냐? 추이 넣은 때부터 유효가 되겠냐? 추인을 했으면 원래 추이 넣게 되면 원래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부터. 원래 추이는 그때부터야. 처음부터 한 사람 손들어. 다시 한번 추이는 지금부터 유효로 인정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처음부터 한 사람들은 무권대리 행위에 추인이 있었지? 자, 다시 추인했을 때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면 이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야, 예외야? 짜증내지 말고. 추인의 정의가 중요한 거지. 다시 추인은 지금부터 확정 유효. 그게 추인의 뜻이니까 추인은 지금부터 확정 유효가 되어야 돼,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근데 지금 원칙 배운다고, 예외 배운다고. 그러니까 추인 오게 되면 비소급적 유효가 돼. 다시 한번 비소급적. 그래서 불확정적 유효를 추인 넣으면 비소급적. 또 추인만 나오면 소요, 비소요? 비소. 추인 넣으면 소요, 비소요? 비소. 알아들어요? 근데 재수한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여기가 불확정적 무효가 무권대리가 있었어. 근데 무권대리는 무효를 이렇게 유효가 되니까 효력이 변했지? 효력이 변했으니까 소급효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있어. 여러분 흐름도 갖고 계셔? 이 흐름도. 또 다 안 가져오셨나?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한 사람만 놓고 봐. 어차피 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같은 거니까. 또 안 가져올 텐데 뭘 그거 욕심내.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불확정적 무효 쭉 갔더니 그 무권대리 계약이 나와. 불확정적 무효에. 여기 불확정적 무효에 무슨 대리 계약? 그럼 무권대리 계약은 왼쪽 가봐. 무권대리를 추인 나오지, 추인. 응? 추인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소급적 유효요, 비소급적 유효요. 원칙은 비소급적 유효요. 근데 무권대리 추인만 소급적 유효, 예외적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추인은 소다, 비소다. 비소인데 예외적으로 무권대리 행위 추인만 소급해서 유효가 돼, 이렇게. 이건 예외라고, 이렇게 예외. 자, 다시 가.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정신 차려봐. 추인만 나오면 소다, 비소다. 왜냐하면 추인의 뜻이, 야, 추인이 한문으로 쓰면 이게 나아갈 추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한번 앞으로 추. 나아갈 추. 나아가서 유효로 인정한다. 그것이 추인이거든. 그러니까 추인만 나오면 소요, 비소요, 원칙이. 근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소가 있었던 것이야.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라고. 민법에서 무효에서 인정하는 조문은 몇 개 있어? 여기 우리 지금 민법에서 무효 읽어봤잖아. 조문 몇 개 있어? 3개밖에 없어. 125페이지 간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시끄러워. 참 친절해.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정신 시끄럽다고 하는 순간 내가 강의를 숨겨버려. 여기 알기 위해서 온 거요. 즐겁게 코미디 보러 온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공부를 하려거든. 실력 있는 사람들 밑에서 한다면 어떤 부분을 이해하려거든. 조금 어느 순간은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버리면 여러분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러면 화장실 가서 서로 비난해야 돼. 참 친절하다 해야 돼.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래? 강의를 딱 숨겨버린다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 너는 9월달 가서야 알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버려. 근데 너를 위해서만 할 수 없잖아. 그 사람만 위해서면
9월달 가서 터득하게 해야 되나? 그럼 합격률이 저조해. 그러면 2차 다 포기한다고. 민법이 안 되는 학원은 7, 8월 되면 민법이 다 2차 포기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토요일날 내가 미리미리 해주는 이유도 거기 있어. 자, 그래서 125페이지 갔더니 넘겨봐, 이제. 조문 보니까 이제는 이제 무효가 끝이 났다고. 그래서 뒤에는 취소가 나오죠. 그럼 무효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조문이 몇 개 있어? 3개. 다시 한번 전다세. 민법에서는 무효편에서는 조문이 3개밖에 없어. 무효편에서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효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문이 3개 있고, 4번째는 이제 판례의 효력을 배운다고. 무효는 의사표시 헌대로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매매를 했다면 효력이 안 생겼으니까 주고받지 말아야 돼.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면 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이 성립이 돼. 이건 이제 판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주고받은 것은 무슨 이득이라고? 다시 한번.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므로 무슨 얘기냐면 갑이 술 마시고 갑의 땅을 1억에 사고 팔아서 등기해주고 돈 수령했다면 수령한 부분, 등기해준 부분 이것들이 당사자에게 서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어. 그럼 을이 갑에게 준 돈, 갑이 누리는 이득이 부당이득, 갑이 을에게 등기해준 것, 을의 갑에 대한 부당이득 이렇게 서로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부당이득을 누리는 경우에는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이므로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부당이득을 누리는 사람에게 반환 청구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다 가능해. 그런데 여기서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자.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한 채 준다고 그래. 증여하기로 해. 그러면 첩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합당하다, 반한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반사회적 행위. 그럼 반사회적 행위니까 이행했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주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첩이 달라고 하면 줘, 안 줘? 주지. 주었다고 등기. 그러면 주었더니 아파트 등기 어느 순간 주었더니 신발 거꾸로 신고 간 거야. 다른 남자 만나. 그러면 총으로 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아파트 정도 줄 사람이라면 그 대단한 사람이야. 그냥 그거 없어도 될 사람이라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반사회적 원인으로 이행을 한 사람은 되돌려받는다면 봐라. 첩에게 아파트 준 것을 되돌려받으면 갑은 다른 첩 또 하나 만들어. 또 돌려받고 또 만들고 불을 보듯이 뻔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법에서는 반사회적을 원인으로 해서 이행을 한 사람은 반환 청구한다 못 한다?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냐면 뭐라고 배웠어? 저걸 유식한 말로. 응?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오고 그런다고. 그럼 그래서 지금부터 야구르지? 28페이지로 가봐. 지금 복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배워서는 몰라. 자, 28페이지 갔더니 28페이지 빨리 펴봐. 위에서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에서 746조 제목을 보여 안 보여? 거기 뭐라고 쓰여 있지? 한번 읽어본다. 불법 원인급여. 제목을 읽어봐. 시작. 다시 시작. 나봐. 여기 봐. 첩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이행을 한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자 이거야.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그걸 뭐라고? 불법 원인급여. 밀수하도록 밀수꾼에게 밀수하도록 배를 빌려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그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자고요. 그런 말을 좀 쓸 수 있어야 돼. 술 먹으면서. 신랑한테 가서 술 먹으면서 소주 한 잔에다가 그거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신랑이 깜짝 놀란다고. 야,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거 잘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가겠네. 그래서 잘해준다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는 무효사유가 당사자에서도 무효사실이 생기고 목적에서도 무효사실이 생기고 의사표시도 생겼지? 근데 반사이득 행위는 목적에서만 나오잖아. 다시 한번 당사자에서 권의행 그런 생각 나? 목적에서는 다 같이 확과 적타 의사표시에서는 다 일치 무하자. 근데 불법 원인급여는 당사자에서 무효인 경우 목적에서 무효인 경우 의사표시에서 무효인 경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해? 목적에서. 그리고 확과 적타에서 어디에서? 타. 저 눈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법률행위는 나한테 화내지 마. 성립 요건이 있었는데 당사자 또 뭐? 목적 또 의사표시. 효력 요건이 있었는데 당사자의 다시 한번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목적에서는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그럼 우리 민법과 판례는 여기서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 그러면 지금 민법 판례에서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 타에서, 적에서. 여기서 외우느라는 거예요, 지금.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에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이런 말들 외우고 가시라고. 설득돼? 자,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무효가 아닌 경우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럼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돼. 그럼 자, 강박을 이유로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협박한 사람은 너 그 집을 팔고 이사 안 가면 쳐 잡아간다. 그래서 갑이 이 집을 협박을 해서 이 건물을 5억에 주고 팔았어. 5억에. 근데 나중에 갑이 의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무효가 돼. 그럼 협박한 놈이 5억을 주었다고 협박. 그건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없어? 너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쳐 잡아간다. 협박했던데. 그래서 사고 팔아서 건물 주고 5억 받았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가 되었을 때 주고받은 거 토해 넣어야 돼. 그대로 그냥 원상회복해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무효가 된 이유가 반사회적 행위라서 무효요. 강박에 의해서 무효가 됐어. 그러므로 사회적 타당성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니까 전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설득됐냐고.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는 어느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반사회적 행위. 다시 해. 반환 청구 못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요. 딱 한 사람이야. 딱 한 사람 누구? 처백에 아파트 준 사람. 반사회적 행위자만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자, 반사회적 이중매매. 반사회적 이중매매를 한 사람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거든.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 원인급여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사회적 행위가 2개 있으니까 요거 외워야 돼. 다시 한번 반사회적 행위에는 반사회적 이중매매, 불공정한 법률행위 2개가 반사회적 행위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이따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봐.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는 무효인 법률행위자. 갑의 땅에 대해서 갑구를 봤더니 등기가 1번, 갑에게서 2번, 등기 원인이 매매라. 을에게 넘어갔어. 근데 이 매매가 무효라고, 매매가 무효. 갑을 간에. 그럼 갑을 간에 갑이 소유하는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데 이 매매가 무효이면 원인이 무효니까 등기도 무효야, 이게. 그런데 이 을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기화로 병에게 또 매매를 했을 때 이 을이 병에게 매매했을 때 병이 권리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거야, 이게. 다시 한번 무효 행위를 믿고 제3자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 배워. 그러면 이 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병에 대해서는 이게 유효로 다루어지면 이런 무효를 여러분들, 자 페이지 가자. 페이지 지금 몇 페이지냐면 무효에서 118페이지를 한번 가보셔. 118페이지에 위에서 봤더니 읽어본다. 절대적 무효. 맨 위에 2번에 상대적 무효. 이게 뭔 얘기냐, 그냥 듣고 말아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야, 이게.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갑을간의 매매가 지금 이 매매가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근데 무효 사유가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러면 이 갑을간의 매매는 무효이고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 사이에 병 명의로 등기가 되었어도 이게 무효 등기라고 절대 권리 취득 못해. 그러면 무효 등기를 유효 등기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려거든 이 등기가 유효 등기로 취급해 줘야 돼. 알아들었어? 말이 좀 설득이 어렵나? 다시 한다. 지금 이 갑의 X 땅의 등기부를 보니까 을에게 넘어갔어. 이전되었다고. 근데 이 등기가 무효요 유효요? 무효. 그러면 병 명의로 등기되었을 때 병이 권리 취득하려거든 이 등기가 유효해야 돼 무효해야 돼? 유효해야 되므로 지금 현재는 유효요 무효요? 절대 권리 취득 못해 지금. 그러면 갑을간의 매매를 해서 등기가 무효 등기, 지금 여기에 무효 등기라고. 그럼 병이 권리 취득하려거든 유효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유효 등기가 되지 않는 한 절대 권리 취득 못해. 그럼 우리 법에서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자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 49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49페이지. 빨리 펴. 49페이지. 정신없어. 이해해야 돼. 지금 49페이지로 가봐. 49페이지. 자, 1항 본다. 통정허위표시 상대방과 시작. 지금 여기서 봐. 이게 수험생들 이 매매가 두 사람 사이의 매매가 통정매매라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해서. 이 매매가 무슨 매매야? 통정허위표시에 의해서 무효등기요. 그러므로 통정허위표시를 했으니까 무효등기고 따라서 을과 거래한 병도 권리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자 2항 읽어.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이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이 병이 선이인다면, 선이라면 모른다 그런 뜻이야. 매매라는 게 무효라는 걸 몰랐다면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무효지만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뭘로 취급해 주겠다? 유효로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의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 등기가 무효등기라면 무효등기를 유효등기라고 믿고 거래한 사람은 절대 권리 취득하지 못해. 다만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하려면 이게 뭘로 다루어져야 돼? 유효인 등기로 인정되어야만 권리 취득한다는 거예요. 아셨어? 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자, 통정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항 뭐라고 되냐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이거 써보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누구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전항의 무효는 병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매매했다는 것을 모른다, 선이라면 병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즉 뭔 얘기냐면, 가불간의 통정 허위 표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병이 선이라면 이 매매는 뭘로 인정해 주겠다?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런 뜻이야 이게. 병이 선이면. 다시 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 요거를 봐야 돼.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 두 사람 사이에는 무효는, 여기의 무효는 병이 선이라면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은 병이 선이라면 뭘로 다루어진다? 갑과 을은 무효라고 주장 못한다, 그런 뜻이므로 갑과 을은 병에게 무효라고 주장 못한다. 그 말은 병은 이것을 유효라고 할 수도 있고 무효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야 지금. 따라서 병이 선이면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해도 되고 무효라고 주장해도 되고 병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이야 지금 이 말이. 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무효는 여기 봐.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거래를 믿고 나타난 사람이 제3자거든. 따라서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는 여기 봐, 여기. 다시 한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여기 있어, 없어, 여기에? 여기는 없잖아, 지금. 없는데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그때 구별하는데, 그러면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는 민법 조문에 있어, 민법 조문에. 그래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단서가 있으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런 단서가 없으면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셔. 그러니까 토요일날 안 오셨으면 강의라도 좀 봐. 놈들은 강의라도 보고 왔잖아. 그리고 내가 오늘 올 때 그 지난주에 무효 취소 강연 한번 보라고 그랬지? 그 등기법 선생 멋있다고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세법 선생이 허리도 잘 놓고 그런 거 보면 안 돼. 여러분 3, 4월 달까지는 나 보기 싫어도 그냥 민법만 동영상 그냥 보기 싫으면 소리만 들어. 소리만 들으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민법이 해결이 안 되면 그 2차 해봐야 소용없어. 왜냐하면 나는 공법이 잘한데 공법이 80점 나와. 근데 민법 3점 나오지? 그럼 그 공법 잘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7, 8월달은 포기해야 되잖아, 그런 거. 여러분들 의사 말은 잘 듣는다, 고혈압 있으니까 고기 먹지 마시오, 그러면 딱 그때부터 끊어버려. 강사 말은 절대 안 들어. 고집은 엄청 세. 새끼 네 머리가 내 머리가 안 보일 텐데 뭐. 그래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당사자에서 무효사유 여기서 나올 거라고. 목적에서 무효사유, 의사표시에서 무효사유 있어. 이거 해봐야.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어디서 생기냐면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상대적 무효야. 외워본다. 비통착사강은 비통착사강으로 무효가 되면 상대적 무효가 돼.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지금부터. 자, 페이지 46페이지 46페이지 107조 읽는다. 46페이지 46 보셨죠? 조문 107조 의사표시는 시작.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이 말은 말하면 내가 거짓말 했어도 유효다, 그 말이야. 내가 거짓말 했어도. 아니 쓰지 마시고, 근데 내가 거짓말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그럼 내가 거짓말 했을 때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내가 거짓말 했을 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모르지? 조문봐. 2항 시작.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그래서 지 마음대로 또 써놨나? 이거 어떻게? 저 568페이지 표. 아이 참. 568페이지 펴보라고. 제2절 의사표시 보이지? 보였나요? 지금 107조 2항 다시 읽어. 107조 2항 전항의 시작. 그냥 조문 그대로 써놓아야 되는데 또 지가 마음대로 바꿔놨잖아 지금. 그래서 됐어. 그러면 자,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거기 그대로 108조 본다. 568페이지 108조. 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시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시작. 568페이지를 펴 제발. 그냥 쓰지 말아도 안 써도 되니까 메모하시오 하는 것만 써. 그냥 자기들 주관적으로 쓰다가 놓쳐버리지 마시고. 2항 568페이지에 108조 2항 1항 제 108조 1항 상대방과 시작. 그러면 무효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만 봐서는 절인지 상인지 알아 몰라? 몰라. 2항 시작.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무효요?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여기 봐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 그럼 여기 봐. 착오 취소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절이냐 상이냐 이거 공부한다고. 착오 취소로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무효는 절이냐 상이냐 이거 공부한다니까 지금. 절이요 상이요? 아직 몰라. 2항 본다. 2항. 전항의 시작.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취소하면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착오 취소는 상. 아셨지? 그 다음에 이제 110조 사기나 강박 시작.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그러면 사기당해서 강박에 의해서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고 그 무효는 절이냐 상이냐 따져야지. 자, 3항 봐. 3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시작. 따라서 제3자 보호에서 상대적 무효도 있고 절대적 무효도 있는데 상대적 무효가 되는 것은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통, 착사강 이렇게 다시 한번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아까 배웠잖아요. 비진이 표시는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로 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있었잖아 지금. 따라서 상대적 무효 사유는 이제 다시 비통 착사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줘야 돼 지금. 그래서 만약에 저 뒤에서 118페이지로 다시 가봐. 118페이지로 다시 갔는데 거기에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나오지? 그 말 뜻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절대적 무효 사유를 상대적 무효 사유를 지금 앞에서 배워가고 있어 지금. 그럼 이제 정리해. 다시 해. 무효가 생기는 사실은 몇 가지요? 무효 사실은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무효 사실은 세 개에서 생겨. 그러면 목적에서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무효가 될 수 있어. 관문 통과 못해서. 그럼 목적에서의 무효 원인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목적은 사실. 목적에서 원인은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지.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다 비통착사강.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어디로 가? 상대적. 당사자에서 무효이면 절대적. 목적에서 무효이면 절대적. 그러면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절이겠어, 상이겠어? 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 통적 의의 표시는 상.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별해 줘야 돼. 자, 쉬었다 합시다.